솔직히 말해봅시다.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 1000개 중에 내가 지금 당장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울면서 달려와 줄 사람 몇 명입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아마 0명인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 1000명은 인맥이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 쓰레기예요. 용량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연락처 목록 스크롤 내려보세요. 이름 봐도 얼굴이 안 떠오르는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언제 저장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번호들이요. 그게 다 인맥이에요? 아니죠. 오늘 그 쓰레기를 왜 비워야 하는지, 왜 그게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공식을 주입받았어요.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 친구 없으면 실패한 인생.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배웠잖아요. 친구 많은 애가 반장되고 혼자 밥 먹는 애는 왕따 취급받고요. 부모님도 그랬어요. 너 친구 좀 사귀어라. 왜 맨날 혼자 있냐고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걔는 왜 혼자 다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요, 나이 50 넘어서 보니까 완전 반대더라고요. 친구 많다고 자랑하던 애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주말마다 술 약속에 치여 살아요. 경조사비에 허덕이고요. 한 달에 경조사만 서너 건이에요. 봉투값만 해도 몇십만 원 나가요. 누가 승진했네, 누가 집 샀네, 누가 차 바꿨네. 비교당하면서 속으로 피토하고 있어요. 자, 일단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이름 한번 세어보세요. 막힘없이 쭉 나오는 이름이 몇 개나 됩니까? 10명 넘기기 힘들죠? 15명쯤 되면 벌써 더듬더듬 하실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카톡 친구는 500명인데 막상 떠오르는 이름은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 490명은 뭐예요? 그냥 숫자예요. 프로필 사진만 있는 유령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뇌의 한계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최대치가 얼마냐?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마을 크기, 군대 편제, 회사 조직을 다 분석했어요. 원시 부족 사회부터 현대 기업까지 전부요. 수천 년치 데이터를 뒤졌어요. 결론이 뭐냐면요. 150명이에요. 이걸 덤바의 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50명이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층이 있어요. 양파처럼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핵심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희미해져요. 제일 바깥쪽, 그냥 아는 사람, 이게 150명이에요. 얼굴 알고 이름 아는 정도요. 길에서 마주치면 목례하는 사이요. 그 다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50명.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사이요. 명절 때 문자 주고받는 정도요. 좀 친한 친구, 15명. 경조사 때 꼭 부르는 사람들이요. 결혼식 하면 꼭 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진짜 핵심,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딱 5명이에요. 5명. 이게 인간관계의 진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5명 중에 2명은 가족이에요.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인원은 2~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적겠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진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이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요. 손가락으로 꼽히죠?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걸까요? 내가 성격이 나빠진 걸까요? 사회성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오히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심리학에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대신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다 똑같아요. 인종, 문화, 종교 상관없이요. 왜 그러냐고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거든요. 앞으로 살 날이 60년, 70년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만나요. 넓게 뿌려요. 이 중에 누가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투자 개념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듯이요. 일단 많이 뿌려놓고 나중에 수확하자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20년, 30년? 이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요. 아무나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진짜 의미 있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 50인데 친구가 줄었어. 나 뭔가 잘못 산 건가?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예전엔 전화기 불났는데 요즘은 카톡도 조용해. 나 버림받은 건가? 나만 이런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모임에 나가요. 동창회도 가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술자리도 참석하고요. 명함 돌리고, 연락처 따고, 단톡방 들어가고요. 카톡 친구 숫자 늘리는데 혈안이 돼요. 숫자가 늘면 뭔가 안심이 되니까요.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모임 다녀오면 에너지가 충전돼요? 방전돼요? 방전이잖아요. 다 빨리는 느낌이잖아요. 집에 오면 녹초가 돼 있어요. 신발 벗자마자 쓰러지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고픈 상태에서 마트 가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카트에 담아요. 안 먹을 인스턴트, 1+1 행사 상품, 몸에 나쁜 간식거리 잔뜩 담습니다. 과자, 라면,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필요 없는 것도 일단 담아요. 싸니까요. 계산대 앞에서 금액 보고 깜짝 놀라요. 이게 왜 10만 원이지? 장바구니 보면 반은 충동 구매예요.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면요. 반은 안 먹고 버려요. 유통기한 지나서 썩어요. 돈만 날린 거예요. 배고플 때 장 본 건 다 쓰레기라는 거죠. 냉정하게 필요한 걸 못 고르니까요. 배고픔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외로움에 쫓겨서 사람을 만나면요. 평소라면 거들떠도 안 볼 불량식품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 들여놓게 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험담쟁이,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요. 만날 때마다 내 험담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감정의 빚더미로 돌아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시간을 썼지?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감정 에너지는 이미 다 빠져나간 후거든요. 통장 잔고처럼 바닥나 있어요. 충전하려면 또 며칠이 걸려요. 정신건강의학과 최명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관계는 풍요한 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진짜 필요한 외로운 사람에게는 점점 기회가 줄어든다고요? 잔인하죠? 근데 진짜예요. 세상이 원래 불공평해요. 있는 놈이 더 받고 없는 놈은 더 잃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힘들 때 친구한테 하소연하잖아요. 한 번은 들어줘요. 두 번도 들어줘요. 세 번까지는 참아요. 친구니까요. 근데 네 번, 다섯 번 넘어가면요. 슬슬 피하기 시작해요. 전화 안 받아요. 카톡 익십해요. 바쁘다고 핑계대요.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는 연락 안 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혼자 피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전화 돌려요. 야, 걔 요즘 힘들다면서? 전화 오면 좀 조심해. 진짜 에너지 빨린다. 1시간은 기본이야. 듣고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져. 그럼 다들 어떻게 해요? 슬슬 거리 두기 시작하죠. 단톡방에서도 조용해져요. 모임에서도 자리 피해요. 결국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풍요로운 사람은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돈에만 적용되는 줄 아셨어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니, 인간관계가 더 심해요. 돈은 빌릴 수라도 있지, 친구는 빌릴 수도 없잖아요. 돈은 벌면 되지만 친구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명기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인간관계가 엉망일 때 해결책은 하나다. 내가 강해지는 거다.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고, 집착하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고, 피하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외로워지니까 더 집착하고. 이게 지옥 같은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요. 허우적대면 더 가라앉아요. 이 고리를 끊으려면요. 일단 멈춰야 해요. 사람 만나는 거 멈추고 나한테 집중해야 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발버둥 멈추는 거요. 가만히 있는 거요. 한석준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엄청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들 다 차단하고 혼자 캠핑 다녔대요. 3, 4년 동안요. 누구랑 말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있었대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 요즘 왜 그래?
사람 좀 만나. 우울증 아니야? 병원 가봐.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니자. 이런 소리 들었겠죠. 근데 본인은 그게 필요했대요. 그 시간이요. 아무도 이해 못해도 본인은 알았대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게 혼자 강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는 충전기 꽂아놓고 가만히 놔둬야 해요. 쓰면서 충전하면 안 돼요. 충전 중에 게임 돌리면 충전 안 되잖아요. 강한 맹수들도 다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굴로 들어가거든요. 혼자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자도 그래요. 곰도 그래요. 늑대도 그래요. 아무리 사교적인 동물도 정말 힘들 때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로울수록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외로울수록 나를 먼저 찾아야 해요. 나랑 먼저 화해하고 나를 먼저 채워야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틀리면 다 망해요. 자, 그러면 진짜 남겨야 할 친구는 누굴까요?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옥석을 가리라는 겁니다. 돌멩이 버리고 옥만 남기라는 거예요. 창고 정리하듯이 인간관계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호선 교수님이 재밌는 분류를 하셨어요. 슈퍼친구, 삽친구, 가족친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대요. 이 세 종류만 남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놔두라는 거죠. 억지로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첫 번째, 슈퍼친구. 이건 내 인생에서 슈퍼맨 같은 친구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같이 울어준 친구요. 사업 망했을 때 술 사준 친구요. 이혼할 때 얘기 들어준 친구요. 세월을 통과하면서 검증된 친구들이에요. 말로만 친구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은요, 10년 만에 연락해도 반가워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의 기본 기질은 잘 안 변하거든요. 옛날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지금도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필터링이 끝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채로 걸러진 사람들이요. 세월이 검증해준 사람들이요. 두 번째, 삽친구. 영어로 쇼벨 프렌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새벽 3시에 전화해요. 야, 나 사고 쳤다. 트렁크에 시체가 있다. 이랬을 때요. 미친놈아, 경찰에 신고해. 이러는 건 그냥 친구예요. 정상적인 반응이죠.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어딘데? 내가 삽 들고 갈게. 묻을 때 받았어? 이렇게 묻는 놈이 있어요. 이게 삽친구입니다. 질문 안 해요. 이유 안 물어요. 일단 움직여요. 신발부터 신어요. 범죄를 저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진흙탕에 처박혔을 때 같이 진흙 묻힐 각오가 된 놈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손에 똥 묻히면서까지 나를 끌어올려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도 손해볼 거 알면서 뛰어드는 사람이요. 계산 안 하는 사람이요. 이런 친구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복 받은 거예요.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 나를 위해 움직여주는 친구.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선물이에요. 살면서 한 번 만나기도 힘들어요. 평생 못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세 번째, 가족 친구, 특히 배우자요. 배우자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같이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요. 자식 키우면서 전우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밤새 아픈 애 간호하면서 같이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이요. 돈 없을 때 같이 라면 끓여 먹은 사람이요. 이렇게 긴 세월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파트너십은 프렌드십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서 친구 찾지 말고 집에서 먼저 찾으세요. 제일 가까운데 답이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친구도 있어요. 돈 자랑하는 친구, 자식 자랑하는 친구, 이 정도는 참을 만해요. 듣기 싫으면 밥 얻어먹고 그냥 흘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러려니 하면 돼요. 진짜 도망쳐야 할 친구는요, 가스라이팅하는 친구예요.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네가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지. 내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망했어. 네가 하는 건 다 틀려.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이런 식으로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나를 고립시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은 손절이 아니라 도망이에요. 진짜 귀신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손절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뛰어서 도망가야 해요. 연락처 차단하고 단톡방 나가고 안 보이는 대로 피하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덤바 교수가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연인이 생기면 친구 2명을 잃는다고요. 사귀기 시작하면 친구 2명이 사라진대요. 왜냐면요. 연애하면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다 가잖아요. 시간도 다 가고요. 주말에 친구 만날 시간에 연인 만나잖아요. 퇴근하면 연인 만나러 가잖아요. 핵심 5명 중에서 2명분의 에너지를 연인한테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2명이 밀려나는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요. 보통 1명은 가족이고 1명은 친구래요. 둘 다 친구면 우정을 다 잃고 둘 다 가족이면 혈연의 지지를 다 잃으니까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한쪽에 올인 안 해요. 리스크 관리를 본능적으로 해요. 그만큼 우리의 관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배터리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무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사람한테 쓸 에너지가 없어져요. 막상 필요할 때 바닥나 있어요. 정리할게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이에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카톡 친구 1000명보다 새벽에 전화 받아줄 친구 3명이 낫다는 거예요. 숫자는 의미 없어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내가 강해져야 해요.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쓸데없는 거 다 담듯이 외로울 때 사람 만나면 인생에 쓰레기만 들어와요.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나부터 채우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핵심 5명이 누군지, 진짜 새벽 3시에 삽들고 달려와 줄 사람이 누군지, 암 선고 받았을 때 울면서 와줄 사람이 누군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5명 다 안 채워져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만 잘 챙기세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놔두세요. 붙잡지 마세요. 멀어지는 건 멀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으면 둘 다 힘들어요. 놓아주세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깊을수록 좋은 겁니다.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당신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 3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3명을 지키세요.